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12.3 계엄 1년 됩니다. 그 사이 내란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첫 대상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인데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이 행정부 2인자가 국민의 봉사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요. 내년 1월 1심이 선고되는데요. 오늘 발표된 징역 1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이 특검 구형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적법한 형식을 갖춘 것처럼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시키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 작출을 건의하여 오로지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추가로 대통령실에 오게 하였고 송미련 전 장관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독촉하였고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은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980년 5.17 내란 사건 재판 당시 법원이 주영복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어미 처벌에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한덕수 전 총리, 계엄 선포 순간 땅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몸으로도 막지 못한 부분은 반성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자세한 소회와 내용은 김지윤 기자가 이어갑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준비한 종이를 꺼내 최후 진술을 시작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직 생활 끝에 비상계엄을 만날이라고는 꿈에도 예상 못했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다 함께 대통령 결정을 돌리려 했던 것이라고 계엄을 적법하게 만들려 한 거란 특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는 몸으로라도 막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막지는 못했지만 계엄에 동조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밝힌 입장 그대로입니다.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적법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여론들이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한 전 총리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담화문을 본 적 없다고 한 건 위증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그 순간 큰 충격으로 기억이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귀할수록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었단 절망만 사무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이제 구형했는데요. 내려달라고. 징역 15년이면 센 겁니까? 어떤 거예요? 네, 특검팀이 징역 15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올해 7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나오면 90살 넘어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전 총리 혐의 중에서 법정 형량이 가장 높은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인데요. 내란에 가담하고 공모한 혐의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혐의입니다. 그 징역 15년이 무거운 건지 좀 비교해 볼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네, 특검팀이 오늘 사례로 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광주 시민에게 계엄군 발포를 결정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한 전 총리가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이런 변명 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휘 계통에 있었던 주 전 장관보다 2배 이상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겁니다. 또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최종 확정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인 겁니다. 오늘 특검 구형이 더 관심이 가는 건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이제 내란죄로 기소되는 사람 중에 좀 처음 출발점이기 때문인데 선고도 이제 처음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한 전 총리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렸는지, 비상계엄 위법성을 알고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어서 내란에 가담했는지인데요. 만약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내란에 가담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겠죠. 때문에 1심 선고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위헌 위법한 내란인지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유 기자 말대로라면 이제 1월에 한 전 총리 1심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한 전 총리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이고요.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 2월쯤 선고가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재판부가 1심 판결문은 한창 쓰고 있는 시점에 한 전 총리 재판부의 내란죄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오늘 특검도 국헌문란 폭동 과정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는데요.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재판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내란죄라는 게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예측이 어려운데 법 쪽의 쪽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법 쪽에서도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다수가 공모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재판부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폭동으로 판단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겁니다. 특검은 무장군인을 동원해서 국회, 선관위 등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입장인데요. 이 폭행이나 협박처럼 구체적으로 평온을 해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폭동은 아니라는 이 반대 논리가 받아들여질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유준 기자였습니다.